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이제 받았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좀 아는 분이셨어요. 예, 아는 분이셨고 서울 살다가 이제 그 신도시 경기도권,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참 용기도 대단하시죠. 예, 서울에서 그 공부방 하다가 이제 다른 뭐 사업 하시다가 다시 그 경기도 쪽에 있는 신도시 거기에 가서, 그러니까 신도시로 이사 간 이유가 정말 공부방 하려고, 신도시에서 공부방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.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이제 신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하셨어요. 공부방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두 달 정도?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들어왔고, 그 다음에 평판도 괜찮았고, 동네 평판도 괜찮았고, 그래서 거기서 좀 1년 이상은 좀 하시기를 바랬는데, 저는 이제 그분이 하시기를 바랬는데, 그분이 이제 그 포부가 좀 있으시고 약간 여장부 같은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포부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어 그 결론을 그냥 그렇게 내신 거예요. 학원으로 하고 학원으로 이사를 가고, 이제 공부방 애들 데리고 학원으로 이사도 가고 개인 유튜브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거의 저한테 의논 이러면 어때요 하고 의논 차원이 아니라 그냥 통보 차원이었어요.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통보를 하시고, 그런데 유튜브를 하려니까 좀 걱정이 된다, 좀 이상한 사람들도 요즘 많다는데 그래서 유튜브 하기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이 앞서셔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, 일단 유튜브 할 생각을 하셨으면 시작을 하시라고. 일단 시작을 하고, 그 걱정은 구독자가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었을 때 그런 걱정을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렇지만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상 부리는 사람은 없다고.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000명에 한 명꼴, 예, 100명에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에 한 명꼴이면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? 예, 1000명에 한 명꼴 정도는 있다. 완전히 빵프로는 아니다. 그렇지만 뭐 그것도 그렇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거는 아니라서, 일단 그럼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시작을 하셔라. 그리고 그런 문제는 1000명이 넘으면,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.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거든요. 예, 그분이 이제 그 영어신데 이제 수학 원장을 어디서 찾아서 수학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. 월 렌트비가 한 4,500 정도 된다고. 이 주위에 그 학원 월세가 한 4,500 정도 되고, 모르겠어요. 그 보증금은 한 뭐 8천 뭐 정도, 뭐 7, 8천, 5, 6천 뭐 그 정도. 주위에 한 30평 정도짜리, 아주 크지는 않은 한 그 정도가 그 사이즈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, 이거는 수학 원장을 이제 어디서 구해서 이제 수학 원장하고 같이 이제 뿜빠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월세도 뿜빠이고, 그리고 들어가는 보증금도 뿜빠이고 하면은 뭐 할만한 거죠 뭐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자,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약간 좀 걱정이 많이 좀 되죠. 그런데 그 시점이 일단 저하고 의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통보였기 때문에
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?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은 분한테. 그래서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낸 후에 끝났는데, 그로부터 한 1년도 안 돼서 며칠 전에 다시 그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, 저 다시 공부방으로 들어왔어요. 예. 예전에 본인 집에서 공부방 하셨잖아요. 그 공부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. 그러면서 제가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부방에서 하기로, 그냥 이제 다시 공부방을 새로 시작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데 뭐 손해나 뭐 이런 건 크게는 안 보신 것 같은 느낌?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, 뭐 손해나 그런 거는 뭐 크게 안 보고 그냥 잘 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러면서 그 본인의 애로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. 뭐라고 있었냐면, 공부방을 할 때는 그 아파트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건물로 나와버리면 아파트 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리가 이제 있는 거죠. 거리가. 그렇다 보니까 또 요즘 애들은 정말 뭐 한정거장 거리, 뭐 이런 거리를 가는 것도 뭐 학원 셔틀버스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, 그래서 그분이 학원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, 뭐 아파트에서 그 본인한테 배웠던 애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학원 셔틀버스까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모자라 학원 셔틀버스를 돌릴 때 안전 요원이 항상 같이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안전 요원 하는 선생님이 항상 같이 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, 이분이 내가 지금 한 20명 정도 애들 있으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학원으로 이제 가면은 또 이 애들 뭐 20명 데리고 시작을 하고 애들이 점점 늘어서 4, 50명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,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지출이 많이 생겨서 그냥 접기로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길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는 공부방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, 세상 공부하셨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 분이 참 화통한 그런 분이시죠. 그렇죠. 예, 맨 처음 만남에서도 그분이 참 여장부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세상 공부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활기차게 이제 공부방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,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, 그분이 요즘에는 유튜브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, 이 한 영상으로 어느 정도 살짝 뜬 영상이 있었는데, 그게 뭐였었냐면 피아노 학원 원장인데 애들 200명인데 그 200명인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그냥 본인 집에서 애들 개인 레슨 해주는 거로 했다고. 그러면서 내가 200명 애들이 200명인 학원을 뭐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정리한 이유 뭐 이러면서 그런 영상을 영상 올리셨고, 그것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뜨신 그런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계신데,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. 근데 저도 그 영상밖에 안 봤어요. 뭐 구독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영상은 안 봤습니다. 아무튼 그분 얘기하고 이 원장님 말하는 게 약간 좀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그분도 뭐라 하냐면, 이 초등학교 중심 이런 피아노 학원은 다 초등학교 때 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동네가 다 달라가지고 이게 한 차로는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는 차도 한 서너 대 이렇게 굴려야 되고, 차마다 이제 기사가 있는데
거기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선생님들이 한 명씩 타야 된다는 거야. 그 안전 요원 선생님들이 타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정말 이것 빼고 저것 빼고, 그리고 이게 200명의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막 또 뭐 학원 버스가 뭐 늦게 오거나, 뭐 학원 버스로 인해서 너무나 말들이 많고, 다 요즘에는 자기 자식 귀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,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막 멘탈이 털리고 막 이래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도 많이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그걸 한 10년 이상인가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아무튼 정리하신다는 그런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학원을 한다는 게 순수한 가르치기만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학원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뜨는 선생님들 있잖아요. 그런 선생님들은 매니지먼트를 잘 만난 그런 분들, 매니지먼트를 잘 만난 분들, 뭐 이런 케이스이고, 정말 잘 가르치는데 학원 운영도 잘한다. 이거는 약간 서로 공존하기가 약간 힘든 이런 거.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큰 학원 막 원장들 막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큰 학원 원장들, 이런 사람들 보면요, 본인이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큰 학원 원장인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, 그런 사람들보다 완전히 그 학원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가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을 잘 뽑고,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팍팍 해주고,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들어오고, 그래서 학원이 잘 되고 이러는 거지, 정말 좋은 선생님이 학원을 크게 뭐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, 이게 가르치는 것과 또 학원을 크게 하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아무튼 예, 그 선생님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본다면 기분 나쁘실까요? 예, 기분 나빠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모르겠는데, 별로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걸 올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요런 게 있죠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요런 애들은 요런 사람들 한 20, 30대, 20대, 뭐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것저것 해보고 막 그래도 이제 그 실패를 해도 이게 노하우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니까,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데, 이제 나이 50 이상 되고 이제 60 바라보고 막 아니면 60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좀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일을 확확 이제 할 때, 저질렀을 때, 그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. 젊은 사람들이 아니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치가 쌓인다 해도 시간이,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손실이 좀 더 크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며, 어, 어떤 본인의 의지가 정말 확고부동하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,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이 아니라 좀 뭐랄까, 좀 그래도 전문가하고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떤가, 뭐 요런 생각을 해보며, 예, 확실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큰 데미지 될 수도 있겠구나.
뭐 요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그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